지금 바다 위에서는요, 정말 거대한 체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세계 1위 해운사인 MSC인데요. 이들이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도박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미스터리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계 최대 컨테이너 회사인 MSC가 왜 하필 중고 유조선 가격이 역대 최고점인 바로 지금 몇 조 원이나 되는 돈을 들이붓고 있을까요? 누가 봐도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 말이죠.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 이 판에 뛰어들었고 또 판돈이 얼마나 큰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뭐 회사를 하나 샀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컨테이너 시장의 절대 강자 MSC 그리고 탱커 운영의 베테랑 한국의 장금상선 이 둘이 하필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최고가에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한 수였죠. 금액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불과 2년도 안 돼서 60척이 넘는 거대 유조선을 사들이는데 쏟아부은 거예요. 이건 그냥 배를 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도시를 통째로 사들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왜냐면요, MSC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 처음이 아니거든요. 완전 대잡이에요. 기억나시죠? 2020년 팬데믹 때. 바로 그때 똑같은 방식으로 컨테이너 시장을 장악해서 단 2년 만에 수십 년 동안 벌 돈을 다 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아니 돈으로 바꾸는 공식을 완벽하게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성공 공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유조선 시장에 붙여넣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필승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 5단계, 이른바 전격전 방식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남들이 팔 때 혼자서 싹쓸이해서 공급 부족을 유발하고 가격이 아니라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량을 압도적으로 늘려서 가격 결정권을 꽉 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 회사가 가족이 운영하는 비상장사라는 점이에요. 주주들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누구보다 빠르고 또 은밀하게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시장이 정해주는 운임료를 그냥 받아먹는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니라 아예 시장 가격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기름값의 흐름을 우리가 만들겠다. 바로 이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들이 노리는 진짜 목표는 대체 뭘까요? 그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려면 초크 포인트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우리말로 하면 병목 지점 같은 건데, 뭐랄까, 무역이나 수송을 할 때 무조건 지나가야만 하는 아주 좁고 중요한 길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SC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아, 이 공급망의 초크 포인트, 즉 병목 지점을 틀어주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은 컨테이너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의 혈액, 바로 석유가 흐르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 자체를 장악하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뭐 그들만의 리그일까요? 아니죠. 이 바다 위의 체스 게임이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탱커 시장은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작은 회사들이 경쟁하던 곳에 갑자기 거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쓰는 기름의 운송비, 그러니까 유가가 더 비싸지고 또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뉴 노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들의 야망이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미 컨테이너 시장에서 20%가 넘는 점유율로 시장을 장악했죠. 이제 탱커 시장에서도 똑같이 20% 이상을 먹어서 사실상 시장의 룰을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5%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거대한 포식자의 움직임 때문에 뜻밖의 수혜를 보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MSC가 시장에 나와 있던 쓸만한 중고 유조선을 말 그대로 진공 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였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낡은 배는 바꿔야 하고 환경 규제 때문에 친환경 선박도 필요한데 결국 새 배를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주문이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한국 조선소들로 몰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해운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업이 아니거든요. MSC가 보여준 건 바로 이겁니다. 현대의 해운업은 운송업의 탈을 쓴 자산 금융업이자 정보 산업이라는 거죠. 단순히 배를 굴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자산, 즉 배를 먼저 확보해서 물류의 길목과 정보를 장악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금융 게임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그냥 배 몇 척 더 사는 그런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바다의 질서를, 나아가 세계 무역의 판도를 새로 짜려는 거대한 시도인 거죠. 과연 이 은밀한 거인의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이들이 만들어낼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